4장 1절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정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사인 함수까지 정의했었죠. 거기까지 리뷰하고 바로 디터미넌트 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장 1절에서는 치환, 퍼뮤테이션을 1대1 대응 함수, 요 자연수의 집합 1에서 n까지의 그 자연수의 집합 상에서 S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 시그마를 치환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치환을 쓸 때 줄여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치환군의 이제 그 치환들의 집합 S1, S2, S3의 그 집합의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또 몇 개씩 있는지, S1은 1 팩토리얼, S2는 2 팩토리얼계, S3는 3 팩토리얼계, S4는 4 팩토리얼, 24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였고, 또 그 각각이 딱 S3 같은 경우에 보면 3 팩토리얼이니까 6개의 치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짝치환이고 절반은 홀치환이라는 것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그 치환에다가 취한 함수를 정의해 줬죠. 요 SN에 정의된 함수, 치역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로 골라지는, 즉 절반은 플러스 1로, 절반의 치환은 마이너스 1로 정의하는 그런 사인 함수를 정의했죠. 이 사인 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인버전의 개수, 그 치환에 있는 인버전의 개수가 몇 개 있냐, 그것이 짝수면 짝치환, 홀수면 홀치환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사인 함수, 하나의 치환이면은 이제 숫자들이 배열이잖아요. 그 배열의 두 숫자를 이렇게 바꿔놓은 치환을 생각해 보면 그 치환은 바뀌어진 시그마라는 치환의 중간에 있는 임의의 두 수를 교환했을 때 생긴 치환을 타우라고 한다면, 그 사인 시그니처 오브 타우와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 사이에는 이제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치환 사이에 그 인버전의 개수가 2k 플러스 1개만큼, 즉 홀수개만큼의 그 인버전이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개수가 하나만큼, 그러니까 홀수개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인이 이제 바뀐다는 거를 확인했죠.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게, 이렇게만 정의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있는 이 장에 있는 모든 정리들이 다 증명이 돼요. 이대로. 자, 봅시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건 라이프니츠가 한 정의인데, 또 정의라기도 하고 또 정리라고도 합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포뮬라라고 씁시다. 행렬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이 A의 디터미넌트,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오브 A 또는 A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주기도 합니다. 자, A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summation of sigma in SN 에서 signature of sigma 곱하기 A1 sigma 1, A2 sigma 2, AN sigma n.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먼저 요것들 A1 sigma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에서 행렬 A의 첫 번째 로우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A2니까 두 번째 로우죠. 두 번째 로우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가 1대1 대응 함수니까 겹치면 안 되죠. 똑같은 숫자 두 개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에서 A에서 하나를 고르고, 두 번째 로우에서 그랑 겹치지 않게 하나를 고르고, 또 A3 세 번째 로우에서 또 위에 두 개하고 겹치지 않게 하나를 고르고, 마지막 로우에서 그러면 다 고르고 나면 빈자리 하나 딱 남죠. 그 하나를 딱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르는 개수가 n 팩토리얼 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서 하나, 두 번째 로우에서 하나, 또 n 번째 로우에서 하나가 로우 컬럼이다 겹치지 않게 하나씩 딱 고르는 셈이 된 거예요. 그것들을 곱했어요. 그 곱한 거에다가 그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 그러니까 이게 요 시그마가 짝치환이냐 홀치환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을 주고, 그것들을 다 더한 거예요. 몇 개만큼 더한 거죠? n 팩토리얼 개만큼 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정의한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1차 행렬인 경우에는 어때요? 1차 행렬인 경우 딱 A11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1은 딱 골라서 사인 주면, 사인은 시그니처가
그러니까 원이 원으로 가는 거니까 무치환이 되는 것이죠. 변한 게 없으니까. 인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더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1에다가 플러스 1 붙여서 서메이션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A 딱 끝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위의 얘기를 다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행열 A는 행과 열에서 중복 없이 하나씩 뽑아서 그것들을 다 곱한 후에 그렇게 고른 치환에 대응하는 부호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주고 그것들을 이제 다 겹쳐서 다 n 팩토리얼만큼을 더해서 이제 디터미넌트가 정의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디터미넌트 용어는 매트릭스가 정의되기 150여 년 전인 1801년에 독일 수학자 가우스가 처음 소개했는데 이 어떤 의미로 이게 디터미넌트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어떤 종류의 함수의 성질을 디터마인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또 매트릭스라는 행렬이라는 용어는 J.J. 실베스터가 처음으로 이 매트릭스라고 행렬을 정의했는데 이 매트릭스는 이 자궁이라는 이라는 배 이런 그런 뜻 의미의 이 이라는 라틴어 말이 이제 매트릭스인데 거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웜으로 정의한 이유는 이 매트릭스가 이 디터미넌트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으로 인색했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뽑아서 곱하고 더하고 해서 디터미넌트가 나온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생각한 겁니다. 그 개념이 맞습니다. 자, 중요한 건 디터미넌트가 나온 지 한참 150년이 있다가 매트릭스가 나온 거예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정의된 게 아니라 디터미넌트는 연립방 정식이 더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보니까 행렬로 바꿔서 이렇게 쓰고 그걸 이용해서 풀면 쉽다 하는 식으로 순서가 학문이 발전해 온 겁니다. 어쨌든 이 J.J. 실버스터는 행렬이 행렬식을 담는 그릇으로 인식하고 매트릭스라고 용어를 정의했고 그리고 이 매트릭스에 대한 행렬에 대한 그런 행렬식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수학자 이제 코시가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디터미넌트.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자, 어떨까요? 한 로우에서 하나씩 골라요. A11, A22. 그쵸? 두 개 곱해. 그 다음 A12 하나 고르고 그 다음 A21 골라요. 곱해. 그 다음 부호를 줘야지. 자, 요거는 자, 봅시다. 그러면 부호를 어떻게 주는지 봅시다. 그러면 S2는 이 2 팩토리얼 두 개가 있는데 S1은 1은 1로 2는 2로 가는 거고 S2는 1은 2로 2가 1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면 여기는 1, 1, 2 이건 인버전이 없으니까 이거는 앞에 거는 짝치환이고 뒤에 거는 1, 2가 순서가 하나가 바뀌어 있죠. 인버전이 하나 있지. 따라서 이건 기치환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이렇게 A1 시그마 1 오브 1, A2 시그마 1 오브 2에다가 그리고 A1 시그마 2 오브 1, A2 시그마 2 오브 2 요것들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준 거예요. 시그마 1의 사인은 1이고 시그마 2의 사이그니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값은 뭔가 봅시다. 요 시그마 1은 요 첫 번째 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죠. 그러니까 2가 2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1은 1로 가고 A11, 2는 2로 가고 A22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거, 요 시그마 요거는 시그마 2의 1은 자, 2의 1은 1은 2로 가고 2가 1로 간 거죠. 1은 자, 그래서 시그마 2 오브 1, 1은 2로 가고 그리고 2는 시그마 2에서 1로 간 거죠. 자, 그래서 요 A11, A22에는 플러스 1, 요 A12, A21에는 마이너스 1이 붙어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세러스라는 사람이 생각한 방법인데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곱하는 거 하나, 이렇게 곱하는 거 하나 해서 이쪽 우측 방향은 플러스 1을 주고 좌측 방향은 마이너스 1을 주면 그러면 뭐 되네 쉽게. 그래서 그냥 디터미넌트 오브 A라 그러면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 세러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차 행렬을 한번 생각해 봤어.
자, 3차 행렬. 이게 디터미넌트. 3차 행렬이니까 저기 S3는 6개의 성분이 있죠.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까지. 자, 그래서 1, 2, 3, 2, 3, 1, 3, 1, 2 이렇게 쭉 그 앞에 한 6개가 있어요. 요걸 잘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인버전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인버전이 2개 있고, 여기도 인버전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3개는 우치환이 돼서 짝수가 된 거죠. 플러스 2 되는 사인 함수가. 요거는 2하고 3 하나만 바뀌어 있죠. 인버전이 하나죠. 그러니까 기치환이에요. 마이너스 1이야. 요거는 2, 1, 3. 이거는 인버전이 몇 개 있나? 요것도 인버전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건 인버전이 3개 있죠. 3개 있죠. 3과 2가 바뀌어 있고 2가 1이 바뀌어 있고. 자, 그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홀수계니까 기초환이 된 거죠. 여기 앞에는 플러스 1, 뒤에는 마이너스 1들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디터미넌트 오브 1 정의해 봅시다. 그럼 정의대로 하면 6개 항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은 것들에다가 이제 사인들이 쭉 들어간 것이죠. 자, 보면은 요 첫 번째 걸 보면 시그마 1에 대해서 하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죠. 두 번째 거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1, 1, 2, 2, 3, 3가 돼서 그래서 우치하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두 번째 걸 봅시다. 2, 3, 1에 대해서 그러면 1에 시그마 2 오브 1은 1이 2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왔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어디로 갔어요? 3으로 갔죠. 그러니까 2, 3가 왔고 그리고 3는 1로 갔죠. 그러니까 3가 2에 의해서 1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3, 이렇게 3개. 그게 우치환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를, 요걸 한번 볼까요? 요 시그마 5에 대해서. 시그마 5에 대해서 보면, 시그마 5, 요걸 봅시다. 요거 봅시다. 요거 다섯 번째 거. 1은 2로 갔죠. 1은 2로 갔어. 2는 1로 갔죠. 2는 1로 가고. 3은 어디로 갔어요? 3은 3으로 갔죠. 이렇게. 여기 기치환이죠. 인버전이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 3개는 우치환, 3개는 기치환 해서 그것들 그 3개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갖고 곱해서 부호를 준 것들을 부호를 줘서 다 더한 것이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된 거예요. 요것을 위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곱해서 쭉 해준 다음에 요렇게 요쪽 3개 방향에 11, 22, 33 있는 거, 또 12, 23, 31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걸 요쪽으로, 첫 번째 컬럼을 요쪽으로, 세 번째 컬럼을 요쪽으로 놓고선 이렇게 3개씩 곱해도 되는데 또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곱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요쪽에 3개, 요렇게 하면 화살표가 여기 3개 생기고 요쪽에 3개가 생기죠. 요쪽은 플러스 사인, 요쪽은 마이너스 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3개씩 곱해서 이쪽에 플러스 사인, 요쪽에 마이너스 사인 다 더해버리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행렬식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행렬식 계산은 어떻게 해요? 자, 마이너스 U,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10B 디터미넌트가 된 거고, 요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컬럼 여기다, 세 번째 컬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3개 곱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곱한 것들 빼주면 24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건 전에 프레시 툴로도 만들어 놨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4차 행렬인 경우에는 4차 행렬을 놓고 하면 이쪽에 만들 수 있는 게 기껏해야 4개, 이쪽에 있는 거 4개밖에 안 나오죠. 합쳐봐야 8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4개 하면은 한 로우 한 컬럼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4팩토리아 24개가 있는데, 그쵸? 24개만큼을 이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나오는 거야. 세러스 방법은 3차까지만 성립되고 4차 이상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차 이상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 이제 그러면 그런 행렬을 쉽게 찾으려면, 쉽게 계산하려면, 행렬이 5차 행렬이면 5팩토리얼 개야. 10팩토리얼은 몇 개요? 우리가 골라야 될 개수가 362만 8,800개야. 그게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골라야 돼서 곱해야 되는데 그 곱해야 될 개수가 몇 개? 100만 개가 300만 개가 넘어. 그것들에다 다 부호를 줘야 돼. 그리고 거기다 그걸 다 더해야 돼. 300만 개를.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들 10차 행렬을 수도 없이 많이 보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다 구하는 건 현명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행렬식의 정의로부터 성질을 파악해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그걸 알고리즘으로 해서 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야 현실 문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정리가 A의 행렬식과 A의 전체 행렬의 행렬식은 같다. A의 디터미넌트와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A 트랜스포즈를 이제 AIJ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러면 A 행렬 A의 성분, 임의의 IJ 성분이 AIJ라고 했을 때, 요거는 A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A의 JI가 되죠. 자, 그럼 요 디터미넌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하면, 결국은 요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서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는 거죠. 그게 다 곱한 거죠. 겹치지 않게. 거기다가 부호를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겹치지 않게 뽑으면 전체 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순서를 좀 바꿔놨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어차피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은 것들을 다 곱해놓은 건데 그거 위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바꾼 행렬에 대해서 요렇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를 재배열해서 그것을 이제 타우라는 치환으로 생각한다면 그 치환에 대해서 우리가 타우라는 치환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A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치환만 다른 거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서로가 그러면 이게 치환 이렇게 재배열을 하는 동안에 숫자들의 그거에 대응한 치환들 안에 있는 숫자들이 바뀐 것들 아니에요. 치환이 다르니까 치환 안에 숫자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바뀐 개수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치환이. 요 시그마. 자, 요 시그마를 타우로 바꿔줬을 때, 요런 배열에 대응하는 치환은 시그마고, 요런 배열에 대응하는 치환은 타우인데, 그럼 시그마하고 타우하고 해서 변화가 뭐냐? 그러면 두 성분이 매번 K번 바꿨다고 생각하면 요 치환 시그마는 두 수를 K번 바꾸어서 다른 치환 타우가 되었고 이 치환 그러니까 이건 이오타라고 하는데 요 치환 이오타는 두 수를 K번 바꾸어서 치환 타우가 된 셈이에요. 그러면 치환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번 바뀌었으니까 K개씩 바뀐 게 한 번 바뀔 때마다 부호가 하나씩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의 K승만큼 바뀐 건데 그렇게 바뀌어서 요 이오타 이게 지금 요거는 하나도 안 바뀐 원래 아주 아이덴티티잖아요. 아이덴티티 함수잖아. 원투원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그마 오브 타우는 요걸 잘 보면 자 봅시다. 시그마 오브 타우는 일단 부호가 K번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1번의 K승인데 그럼 마이너스 K1의 K승에다가 1을 곱한 거랑 똑같은데 요게 바로 시그마 오브 이오타하고, 시그니처 오브 이오타하고 똑같고, 요것은 마이너스 1의 K승의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같이 갖다 놓고 보면, 키는 마이너스 1의 K승이 두 개가 있게 돼서, 결국은 플러스 1로 바뀌어지면서, 요게 사인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오브 타우하고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부호의 변화 없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A의 시그니처, A의 디터미넌트의 정의하고 일치하니까 A의 디터미넌트나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A의 디터미넌트가 240이라고, 그러니까 B의 디터미넌트가 240이라고 한다면 B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도 계산할 필요 없이 24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봐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리가 행렬 B가 정사각 행렬 A의 두 행을 서로 바꾸어서 얻어진 행렬이라고 한다면 행렬 A에서 두 로우를 딱 바꿨어요. 그럼 그 행렬 B라 그래. 그럼 그 B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A의 디터미넌트에다가 부호 하나 바꿔주면 즉 마이너스 부호 하나를 곱해주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인트로덕터리 코스니까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자, B의 디터미넌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의 그대로 summation of sigma in Sn 곱하기 signature of sigma 곱하기 B1 sigma of 1 따따따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이 B라는 행렬이 뭐였냐면 A 행렬의 두 개의 로우를 바꿔준 거죠.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로우만 두 로우의 그 숫자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대로 요 첫 번째 것 다 같은데 요 두 개만 위치를 바꾼 셈이죠. 요 그렇죠. A 행렬에서 다른 거 요건 다 BIJ하고 AIJ가 같은데 요 로우 RS 요 두 로우만 바꾸니까 숫자가 그렇게 바뀐 거죠. 바꿨다 그러면 요거를 위치를 두 개를 이거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로우에서 두 개를 딱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배열에서 숫자들 배열에서 두 개 숫자만 딱 바꾼 거죠.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그 퍼뮤테이션 치환에서는 그 치환에서 숫자 두 개를 바꿔준 것일 뿐이죠. 그러면 인버전이 몇 개만큼 일어나요? 짝수개, 홀수개? 홀수개만큼 일어나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바꿔진 치환에 대해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항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이 항들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으니까 그 RS 항에서 언제나 하나씩 뽑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M 팩토리얼에 전체 적용되죠. 따라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그냥 딴 거 바꿀 필요 없이 이거 딱 바꾸면서 사인만 딱 하나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바꿔주면. 따라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A의 디터미넌트 A의 의 정의가 되니까 그 정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B 행렬의 디터미넌트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행렬이 첫 번째로와 두 번째를 바꿔놨다고 하면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7인데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바로 값은 같고 부호만 달라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다음 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정사각행렬 A의 두 행이 똑같으면 행이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행이 같으면. 왜 그럴까? A의 일치하는 두 행을 바꾸어서 얻은 행렬을 B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두 행이 똑같은데 그 두 행을 바꿨다 그러면 그 바꾼 행렬하고 원래 행렬하고 어때요? 똑같은 행렬이에요. 즉 A하고 B하고 똑같은 행렬이에요. 그런데 두 행을 바꿨죠? 그러면 디터미넌트의 성질에 따라서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하고 부호가 다르죠. 그런데 A하고 B는 같은 행렬이에요. 같은 행렬이니까 A의 디터미넌트하고 B의 디터미넌트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B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A 디터미넌트하고 같으니까 A의 디터미넌트의 마이너스 B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은 요 식이 성립하고 그 얘기는 두 배의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라는 소리죠. 따라서 디터미넌트 오브 A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자, 이제 앞에 간단한 이론적인 그런 논리에 의해서 몇 개의 주요한 성질을 찾으니까 이제 다음 정리들은 쉽게 따라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두 로우가 같은 행렬을 보면 두 로우 같은 이렇게 두 형로 같은 행렬을 보면 무조건 계산해 보면 다 0이 나옵니다. 행렬이 아무리 큰 거라도 해보면. 자, 다음 정리 5번. 정사각 행렬 A의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이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0이다. 자, 어때요? 한 행이나 0이야. 그러면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 행렬식의 정의에 의해서 요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을 다 뽑아야 되지. 그래서 곱해야 되지. 그럼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겹치지 않게 다 뽑다 보면 그 제로인 로우에 있는 걸 꼭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제로가 이 곱한 거에 언제나 하나씩 속하게 되죠. 그럼 그거를 곱한 건 다 0이지. 근데 그게 모든 n 팩토리얼계에 다 적용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계의 그 텀들이 다 0이 된 소리죠. 사인이 뭐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0을 n 팩토리얼계 더한 것도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한 로우에 0이 있으면 무조건 디터미넌트는 0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제로가 있으면 이렇게 곱해놓으면 다 이 세 개씩 곱한 거마다 다 0이 있어서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냥 0이야. 자,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이 정리 6번.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 정리 4.1.6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사각 행렬 A의 한 행을 K배하여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의 K배이다. 이게 키예요. 앞에 여러분들이 배운 5개의 정리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이것만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예요? 한 행의 몇 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줬다. 이게 third type elementary law operation이죠?
기본 행연산 중에 마지막 거죠. 그런 행연산을 여러 번 해줘도 중요한 건 디터미넌트 값은 요 몇 배 해준 것만큼만 변환된 소리죠. 그렇죠? 다른 건 하나도 변하는 게 없이. 왜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이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B란 행렬은 A하고 똑같은데 그 중에 한 로우만 S행의 K배에서 S행을 이제 그러니까 B를 A의 S행을 A에서 S행만 K배에서 얻어진 행렬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행은 다 A하고 똑같은데 요 그러니까 S번째 행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S번째 행만 K배의 ASJ로 바뀌는 거죠. BSJ가 K배 ASJ. 그리고 나머지는 다 BIJ하고 AIJ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행렬식의 정의 그대로 따라 봅시다. 디터미넌트 오브 B는 이렇게 쓸 수 있죠. B의 한 로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은 것들을 다 곱해준 거예요. 시그니처 함수 곱해준 다음에 서메이션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른 건 다 AIJ가 똑같은데 요 S의 시그마 오브 S 요것만 다르잖아. 뭘로? K배 해준 AS 시그마 오브 S로. 요것만 바꾸죠. 자, 요거를 가만히 보면 이 모든 항에 다 K배가 있는 거 아니야.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았으니까 그 S번째 로우도 무조건 하나씩 거쳐가야 되니까 다 K배만큼 있는 거죠. 모든 N팩토리얼계 항이. 그러니까 요 K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요걸 튀어나오고 나면 남는 건 뭐야? A의 디터미넌트하고 A 행렬의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해주고 거기다 시그니처 함수 곱해주고 그 다음 그걸 N팩토리얼에 더한 것만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A의 디터미넌트죠. 그러니까 K배 A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예요. 정의 그대로. 자, 이 정리에 의해서 A의 한 행 또는 열의 성분이 공통 인수를 가지면 다음 예제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건 위치가 바뀌었네. 예제 12는 요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맞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예제 12번은 요 행렬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까? 1배를 해서 빼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해준 거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상수배해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그 상수배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는 예예요. 자, 공통인수를 여기서 286에서 커먼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2가 2 곱하기 1, 4, 3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2배에 1, 4, 3이니까 2배는 앞으로 튀어나오고서는 여기 1, 4, 3만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그 다음 A의 행렬식하고 A의 트랜스포즈 행렬식이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컬럼이 3으로 다 커먼 팩터가 있잖아요. 그럼 커먼 팩터 3만큼 빼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는 111만 남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컬럼이 같아진 거죠. 그럼 두 개의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똑같으니까 A 로우 두 개가 똑같아도 디터미넌트가 0이지만 A 컬럼 두 개가 똑같아도 디터미넌트가 0이죠. 따라서 요거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것과 상관없이 그냥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이죠. 하는 식으로 행렬이 있으면 얼마든지 로우건 컬럼이건 막 단순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간단한 행렬로 만들어 놓고 성질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또 정사각 행렬 A의 두 행이 비례하면 또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즉, 한 로우가 또는 한 컬럼이 다른 로우나 컬럼의 상수배면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소리예요. 자, 왜 그럴까? 두 로우가 같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상수배 해가지고 빼주면 그러면 제로 로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0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K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
다섯 번째 로우가 첫 번째 로우의 K배다. 그러면 K배를 앞으로 디터미넌트를 뽑아내고 나면 두 개의 로우가 같아지니까 두 개의 로우가 같으면 무조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죠. 그러니까 한 로우가 다른 배의 상수배면 언제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위에 그 정리 6번부터 계속 따라 나옵니다. 정사각행렬 A의 한 행의 K배를 다른 행에 더하여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B는 같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의 한 행의 K배를 다른 행에 더하여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B가 같다. 이게 그야말로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이지. 내가 아까 약간 설명을 이게 키다. 4.182. 이게 아까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예요. 이게 서드 타입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 그 자체지. 그쵸? 한 로우에다가 상수배해서 다른 로우에 더해줬어.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가 변하질 않아. 부호도 변하지가 않아. 자, 이게 키야. 이게. 자, 이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원래 행렬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죠? 행렬 가지고 있지. 가우스-소거법 할 줄 알지? 가우스-소거법. 그러면 가우스-소거법 중에서 first, second는 쓰지 말아.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third type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만 써. 그래서 한 로우에다 몇 배 해서 아래 로우를 단순화시켜. 그 다음 또 다른, 무슨 말인지 알죠? 첫 번째 로우에 몇 배 해서 아래 걸 다 0으로 만들고. 가우스-소거법을 다 해. third type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만 써서. 그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굉장히 단순한 행렬을 만들면 예를 들어 그게 삼각행렬이 됐다 그러면 스페셜 매트릭스의 성질에 의해서 그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좀 내서 가르쳐 줄게요. 자, 이게 키예요. third type elementary operation을 썼을 때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자, 잘 봅시다. 그럼 B의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A의 다른 행렬은 다 똑같이 놔두고 R번째 로우에 K배에서 S번째 로우에다가 더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 S행에 더했어요. 그러니까 S행만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B행렬의 S번째 로우의 성분 BSJ는 ASJ에다가 A의 RJ, 그 R번째 로우의 J번째 성분에 K배 해준 걸 더해준 이런 모양을 갖게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A하고 똑같아지지. 그쵸? 자, 그럼 요 성질을 가지고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그럼 B행렬은 어떻게 돼요? 정의 그대로 쓸 수 있죠. 근데 다른 건 다 똑같고 요 BSJ 요것만 요 항만 요렇게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까 6번하고 증명이 똑같아요. 6번하고. 자, 요렇게 쓰여지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 쓸 수 있죠. 요 시그마 서메이션을 둘로 나눠서 요 앞에 것만 갖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것만 갖고 K배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키는 뭐야? 앞에 건 그냥 놔둬요. 앞에 건 놔둬. 앞에 건 뭐예요? 그냥 이거는 원래 행렬 A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K배 이렇게 있는. 여기는 요 항하고 요 항이 똑같죠? 언제나 똑같지. 이건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예요? R번째 로우가 똑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죠. R번째 로우가 똑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죠. 그러면 두 로우가 같은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0이죠. 따라서 요 행렬식은 두 R번째 로우가 같은 행렬의 행렬식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0의 K배 해줘도 0이죠. 따라서 남는 A의 디터미넌트는 요거랑 똑같아지는데 요게 뭐냐? 요게 바로 A의 디터미넌트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 4.1, 따라서 요게 0이 되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B는 요것만 남게 되고 요것이 바로 디터미넌트 오브 A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오브 B가 똑같다는 거예요. 재밌죠? third type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요 행렬을 좀 단순화시켜 보자. 자,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해요. 2행의 2배에서 1행에 더했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A가 B로 바뀌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행렬이 됐어요. 요 행렬은 풀었으면 앞에 A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에다가 2배의 요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요 두 로우가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요거랑 똑같아지잖아. 따라서 A의 디터미넌트는 B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아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적용돼요. 자, 이제 아마 이제 마무리로 이제 가고 있는데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생각해 봅시다. N차 행렬. 근데 이게 A가 삼각행렬인 경우에는 그 삼각형의 디터미넌트는 주대각성 성분을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한 로우 한 컬럼에서 하나씩 뽑는 거죠. 근데 삼각형열은 한 로우 한 컬럼 중에서 뽑아요. 뽑다 보면은 이게 이 삼각형열 이 0이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를 꼭 골라야만 되게 되죠. n 팩토리얼 그러니까 n 개를 골라내려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이게 고르다 보면 모든 그 n 개 선택이 다 0을 하나씩 포함하게 돼요. 그것들의 사인 줘서 다 더하는 건데 그것들 곱하면 다 0000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세러스 메서드를 봅시다. 3차 행렬인 경우에. 그러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고르다 보면은 삼각행렬이면 다 0이 어딘가를 6개 다 포함되죠. 그렇죠? 2차 행렬일 경우에도 이쪽에 0이 있으니까 곱하면 0이 되고 하는 식으로. 4차 행렬일 때도 마찬가지고 5차 행렬도 마찬가지. 한 로우 한 컬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보세요. 그러면 자, 다시 이거를 이제 더 리거러스하게 풀었으면 행렬식의 정의에 의해서 행과 열에서 중복됨이 하나씩 뽑아서 곱한 항들의 부호를 결정해서 더해주는 건데 0이 아닌 항은 오직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대각선 성분 곱한 거는 딱 그 0이 하나도 없지만 0이 없지만 그거 외에 두 번째 A11을 빼고 나머지 하나를 골랐어.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하나 고를 때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A11을 제외한 뭘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다 0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주대각선 성분인 거 하나 딱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0을 다 A11, A2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0을 포함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요 하나만 남는데 요거에 대응하는 치환이 뭐예요? 1은 1로 보내고 2는 2로 보내고 n은 n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 i로 쓴 건데 이오타로 하고 부릅시다. 그냥 요 기본치 아이덴티티 치환 하나만 남는 것이죠. 요 아이덴티티 치환의 시그니처는 1이므로 바로 그냥 주대각성 성분만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정리를 보면은 요런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요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주대각선 성분만 다 곱하면 되는 것이죠. 요것만 다 곱하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296을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비중을 둬서 배운 게 가우스 소거법이죠. 가우스 소거법을 쓰자 이거야. 어떻게 써? 먼저 이거 삼각행렬로 만들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쉽지. 근데 여러분들 가우스 소거법을 배웠으니까 적절히 바꾸면 언제나 삼각행렬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여기에 적용시키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같이 0이 있을 때야, 이렇게. 0이 있을 때. 그러면 0에다 몇 배에서 딴 걸 못 만들잖아. 가우스 소거할 때 그때 교환을 시켰지. 근데 한 번 교환을 시키면 디터미넌트에서는 변화가 생기지. 그게 부호만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줘. 먼저 0 있는 걸 첫 번째, 두 번째 로우를 바꿔줘. 바꿔주면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냥. 그쵸?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바꿔줘요.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3배를 나눠줘. 그러니까 3배를 나눠주니까 앞에 3배를 곱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3배를 여기다 곱해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앞에 남았어. 이렇게 됐어. 여기다가 2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몇 배에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몇 배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서는 서드 타입 엘리멘트 로우 오퍼레이션은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지. 요 기본적인 세팅만 해놓으면 요거는 그냥 서드 타입 엘리멘트 로우 오퍼레이션만 써서 계속 단순화시켜서 삼각형렬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에서 두 번째 더해줬어요. 그러면 이걸 0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졌네. 그런데 아직 삼각형렬 안 됐지. 그러니까 가는 김에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면 여기다가 두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0배에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해줬어요. 디터미넌트 변해요, 안 변해요? 두 번째 로우에다가 요 행렬의 두 번째 로우에다 마이너스 10배에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해줬어요. 디터미넌트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따라서 그러면 여기랑 이 디터미넌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행렬은 이제 삼각행렬이 됐죠. 요거의 디터미넌트 뭐야? 주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결국은 3 곱하기 이거의 디터미넌트인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나가서 마이너스 55를 빼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행렬이 남죠. 주대각성분이 다 1인. 이게 REF지 말하자면 로우 에첼론 폼이죠. 로우 에첼론 폼까지 가면 이건 언제나 1 또는 0이지. 모든 행렬의 로우 에첼론 폼은 네, 주대각은 삼각행렬인데 그 중에 제로가 있냐 없냐는 것만 차이잖아. 제로가 없으면 다 1이고 아니면 나머지는 어떤 제로가 포함되고. 그러니까 REF를 구하고 나면 남는 거는 이 앞에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든 1이 되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여러분들이 가우스 소거법 해오던 거에서 로우를 바꾸는 거, 상수배 빼는 거를 기본적으로 처리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서드 타입 엘레멘트리 로우 오퍼레이션만 남으니까 디터미넌트의 그 세 번째 성질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을 줘도 그 단순화시킨 다음에 삼각행렬로 만들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0 또는 0이 아닌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정리 4.10은 뭐냐면 그 이제 앞에 한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기본 행렬,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2를 기본 행렬이라고 합시다. 기본 행렬,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행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에다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해준 거의 디터미넌트는 뭐냐면 디터미넌트 오브 E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쉽게 나갈게요. 세 가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이 있었죠. 첫 번째, 로우를 바꾸는 거. 한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바꾸는 건. 부호가 바뀌죠. 자, 부호가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죠. 두 행을 교환해서, 교환하는 거. 두 행을 교환하면 디터미넌트가 바뀌죠. 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두 행을 바꿨어요. 그거의 디터미넌트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지? 다른 건 다 똑같고, 치환만 한번 바뀐 거 아니에요. 치환이 한번 바뀌면 그 치환에 대응되는 퍼뮤테이션들이 다 그 홀수계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들이 다 붙는 거 아니에요. 모든 n 팩토리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에 대응하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음에 상수배한 거? 이거 두 번째. 상수배한 거. 어때요? 그 아이덴티티 행렬에다가 상수배했어, 한 로우에. 그러면 디터미넌트 구해보면 정의해서 모든 게 111 다 있는 거에 K가 하나씩만 끼어있는 거지. 다 앞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K배만 튀어나오게 되죠. 두 번째도 끝난 거지. 세 번째. 한 행의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진 기본 행렬의 경우. 자, 이게 키예요. 어떤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봐왔죠? 어떻게 생겼어? 주대각성분 다 1이지? 그리고 한쪽에 K 또는 마이너스 K가 있었던 것이죠. 디터미넌트가 뭐야? 삼각행렬인데 주대각성분 다 1이야. 디터미넌트가 뭐야? 주대각성 곱한 거 아니야? 1 아니야. 디터미넌트 오브 E가 1이잖아.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EA는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즉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연산이 결국은 뭐냐면 다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 게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곱해서 해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생각해보면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쭉 해서 이 아이들을 쭉 곱해준 것들, 그것들 각각의 곱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5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의 디터미넌트였던 거예요. 자, 또 A가 가역행렬이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가우스 소거법 하면 쭈르륵 가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죠. 쭉 가면 마지막 앞은 무슨 숫자가 되건가 상관없이 마지막 것이 가역행렬이면 주대각성 성분, 삼각행렬인데 주대각성 성분이 0이 있는 거지. 제로 로우가 있는 거지. 그렇죠? 가역행렬이 아니면 가역행렬이면 그 RREF가 무조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 상관없이 딱 뒤에 거. 앞에 것들은 다 논싱귤라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RREF의 모양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RREF가 아이덴티티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행렬 A도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RREF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면 그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무조건 0이 되고 제로 로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정리인데
디터미넌트 오브 AB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 되는 거.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이라 그래서 1855년에 아서 케일리가 보인 성질이에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준 게 바로 이 정리예요.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A,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하는 건 굉장히 복잡해졌잖아.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그걸 그럴 필요가 없이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냥 더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건 왜냐하면 A가 가액일 경우와 비가액인 경우를 나눠서 한다면 이 가액인 경우를 설명해 봅시다. A가 가액이면 A를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줄 수 있죠. A를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에 곱으로 표시할 수 있지. 그러면 A, B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한 거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하나씩 다시 이게 나눠서 곱해도 괜찮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쭈루루 곱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다시 이거를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소리는 묶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E1 곱하기 E2 곱하기 EK하고 똑같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E1, E2, EK 곱한 것은 A잖아. 그러니까 다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되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오브 AB는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B가액일 때는 디터미넌트가 0이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0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당연히 디터미넌트가 그러니까 이쪽이 0이니까 또 그러니까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라는 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비가액일 땐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B를 이렇게 주고 디터미넌트 AB를 곱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과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곱해준 마이너스 것이 둘 다 마이너스 10으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A가 가역 행렬이면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1 over A의 디터미넌트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 인버스는 아이덴티티인데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고 근데 디터미넌트의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에 의해서 A의 요거는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를 나눠줄 수 있죠. 근데 A가 가역행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1 over A 디터미넌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A 인버스가 이런데 A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2라면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이지로 실습한 게 이제 이건데 행렬 A를 주고 A 인버스를 구해봐서 그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니까 구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해봐서 언제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상 4장 1절을 마치고 연습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세요. 연습 문제는 과제로 올려놨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